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준보 영단어 어근 특강. 오늘은 44-2강 강입니다. 44-2강의 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동사인 is, 존재하다의 원조는 바로 es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근 하나로 100 어휘력을 정복할 수 있는 오늘의 마법의 어근은 바로 sn, isn't 또는 es가 생략된 sen, ist, 이게 this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 여기서 es가 생략된 sen, 여기도 es가 이렇게 있죠. 이것들은 다 is라는 단어의 원조라는 얘기죠. 그럼 이 is의 의미는 뭐예요? 존재하는 표현입니다. 존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존재하다의 원조는 뭐다? 바로 es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이어의 암호를 완전히 해독한 국내 유일의 영단어 강자 존보 영단어 특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9번째 단어입니다. 라프리전이라는 표현이죠. 라프리전. 이 단어도 핵심 다이어입니다. 라프리전이라는 표현에 5가지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위라는 접도는, 이 리프리전이라는 표현은 프리전이라는 표현 앞에 re라는 접도를 붙인 거예요. 이때 re는 그냥 강조, 가장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프리라는 표현은 뭐예요? before, 앞에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 sen이라는 표현은 isen, es가 생략된 형태예요. es는 뭐다? is라고 그랬죠? 있다, 존재하다,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가장 맨 앞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맨 앞에 있다. 여러분들 가장 맨 앞에 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행사나 회의 등에서 단체 등을 대표한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대표하다는 얘기예요. 기본 의미가. 두 번째입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이익을 뭐합니까? 옹호하고 대변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대변하다, 변호하다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비둘기는 평화를 대표한다라고 그러죠. 비둘기는 평화를 대표한다는 얘기는 비둘기는 평화를 의미한다, 나타낸다,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타내다, 의미하다, 상징하다 의미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예요. 비둘기가 평화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비둘기는 평화를 표현하고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represent이라는 표현이 바로 표현하다,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5번째입니다.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한다라는 것은 비둘기는 평화를 의미한다. 비둘기가 바로 뭐다? 평화다.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represent이라는 표현이 뭐뭐와 같다, 해당하다, 상당하다 의미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문을 보세요. competition, 그 대회는 어출액이라는 표현이죠. 이 대상이 바로 선수, 경쟁자입니다. 500명 이상의 선수를 유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선수들은 8개의 다른 나라들을 대표하는 선수들이죠. representing 그럼 여기서는 대표하는 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represent이라는 단어의 주체가 바로 union, 노조를 의미하죠. 그 노조는 2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을 뭐한다? 대표한다, 대변한다가 됩니다. 대표하다, 대변하다가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This treatment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치료법이죠. 이 치료법은 바로 상당한 암 연구에 있어서의 advance, 진보가 있음을 나타낸다, 보여준다,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represent ideas, 생각을 바로 그림으로 뭐요? 나타내다, 표현하다, 보여주다가 되겠습니다. 5번째는 보세요. This contract이라는 표현은 계약액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 계약액은 그 회사의 연간 수익의 20%를
뭐요? 20%에 상당한다, 해당한다가 되는 겁니다. 10번째 단어입니다. representation의 세 가지 의미예요. re라는 접두는 뭐다? 강조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pre는 before, 앞의 의미로 쓰이고요. 이 than이라는 표현은 뭐다? 있다 의미로 쓰이고, 이 tio에는 바로 명사 전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가장 맨 앞에 있다요. 어디에서 가장 앞에 있다라는 얘기는 행사나 회의 등에서 단체 등을 대표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명사의 의미가 뭐예요? 대표자를 내세움 또는 대표권 또는 대의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대표한다라는 것은 비둘기는 평화를 나타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representation이라는 표현이 나타낸 것, 묘사, 표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표현. 세 번째입니다. 정부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뭐요? 항의하고 진정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진정이라는 게 뭐냐? 누구누구에게 실제로 겪고 있는 사정을 말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세요. 부정적으로 뭐 representation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언론에서는 싱글 마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죠. 싱글 마더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린 무브먼트, 녹색 운동은 효과적인 뭐가 없다? 대표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의회에서. 의회라는 환경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의권 또는 대표권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make representation to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우리는 수상에게 prime minister, 수상에게 representation을 했다는 얘기예요. 진정을 했지만 뭐요? 성공을 하지 못했다. 성과가 없었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단어입니다. 이제 representative라는 표현은요, 명사로도 사용이 될 수도 있고 형용사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명사의 세 가지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뭐예요? 이 re라는 표현이 바로 강조, 가장을 의미하고요. pre는 before, 앞에. 이 than이라는 표현은 뭐다? 바로 있다,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이 tiv는 바로 형용사 전미어 또는 명사 전미어로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기본 의미는 뭐다? 가장 맨 앞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가장 앞에 있다라는 얘기는 행사, 회의 등에서 단체 등을 뭐한다? 대표한다는 얘기죠.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대표 또는 대표자, 대변인 또는 대리인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판매를 대리해서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판매 대리인 또는 외판원을 우리는 representativ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하원의원 또는 대의원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representative라는 표현이 형용사로 활용됐을 때 의미죠. 보세요. 뭐뭐를 대표하는 전형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대표하는 사례가 된다.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정부나 제도 등이 대표제의 또는 대의원제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세요. 유엔의 representative다 그러면 뭐요? 유엔 대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sales representative 그러면 영업 대리인, 영업 외판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는 그 여왕을 뭐요? 대리해서 at the ceremony, 그 기념 의식에 참여를 했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 가수를 뭐뭐로 간주하고 있다는 얘기죠. 뭡니까? 그 여자와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의 대변자로 우리는 그 가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 설문조사죠. 500명의 사람이 응답한 설문조사가 정말로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것인가요? 이런 얘기죠. be representative of 그러면 뭐가 돼요? 뭐뭐를 대표하다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representative sample of teachers,
교사의 전형적인 표본이 되겠죠. 7번째입니다. 그 그림은 그 시기에 그가 그린 작품의 전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대표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8번째입니다. Representative Democracy라면 대의 민주제가 되는 겁니다. 대의 민주제가 되는 것이죠. 이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국민이 대표가 된 정치체제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12번째입니다. Misrepresent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mis라는 접두어는 뭐예요? 바로 wrong, 잘못된, 그른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 represent이라는 표현이 나타내다, 표현하다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예요? 잘못 표현하다, 잘못 표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남자는 생각을 했다. 그 책이 그의 의견을 잘못 표현했다라고 느꼈다, 생각했다가 되겠습니다. 13번째 단어입니다. entered이라는 표현이죠. 이 entered는 바로 핵심 단어입니다. 요거의 세 가지 의미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entered이라는 표현에서 ent라는 표현은 present에 ent가 있죠. represent에도 뭐가 있어요? ent가 있습니다. 요 ent는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sn이라는 표현에서 나온 거예요. be, 있다, 존재, 실체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ITY는 그대로 명사 전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있다, 존재, 실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실제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걸 우리는 실체라고 그러죠. 독립적인 실체를 우리는 독립체라고 그러죠.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자주성의 의미로도 쓰이는 표현입니다. 실체, 독립체, 자주성. 실체, 독립체, 자주성. 이 세 가지 의미를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문을 보세요. legal entity 그럼 뭐가 돼요? 법인이 되죠. 법적 실체. 두 번째입니다. 나는 이것을 독립적인 법인으로 만들 생각은 없다.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The unit. 그 부서는 말이에요. 그 부서는 더 큰 부서의 일부가 되었고 더 이상 별개의 독립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lose one's entity. 자주성, 독립성을 상실하다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 단어입니다. 이너리스트의 6가지 의미를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너리스트라는 표현은 아주 쉬우면서도 독해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인터라는 표현은 바로 between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이에. ist라는 표현은 뭐예요? is, be, 있다, 존재하다가 되는 겁니다. exis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뭐와 뭐뭐 사이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와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이 A, B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로 이성인 철수와 영희 사이에 있는 것. 서로 뭐예요?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를 갖고 있다? 흥미를 갖고 있고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사, 취미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동사로 쓰이면 관심을 끌다, 흥미를 끌다, 관심을 보이다, 흥미를 보이다 의미로 써요. 근데 이제 A하고 B가 만약에 은행과 저금을 한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과 개인이에요. 이 사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자가 되겠죠? 이자. 그럼 이자가 되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 은행에 돈을 맡겨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게 바로 관심, 이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네 번째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뭐예요? 이익이 되겠죠, 이익. 그래서 이 표현이 이익 또는 이익단체의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있는 거 뭐예요? 서로 이해관계라고 그러죠?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바로 지분, 투자분이죠. 투자분에 대한 배당금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지분이나 투자분의 의미로도 활용이 된다는 사실. 그럼 이 6가지 의미가 이제 어떤 문맥에서 쓰이느냐, 그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치는 나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얘기죠. 나의 흥미를 끌지 못한답니다. 동사로 쓰였죠. 두 번째입니다. 그 여자의 주된 관심사는 뭐다? 음악과 테니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rate of interest 그러면 바로 이자율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돼요. 이자율, 금리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그 여자는 전적으로 own interest 그러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하시면 돼요. 그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powerful farming interest 그러면 강력한 영농 이익단체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익단체. 여섯 번째입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my interest, 내가 이해관계가 있음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일곱 번째입니다. 그 여자는 business interest 그러면 뭐예요? 사업 지분이라고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는 프랑스의 사업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유럽 안에 있는 미국의 이너리스트가 뭐예요? 투자분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투자분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5번째 단어입니다. uninterested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on이라는 표현은 바로 부정, 반대, 또 without, 무엇이 없는의 의미로 쓰이는 부정적도예요. interest라는 표현이 뭐예요? 흥미나 관심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흥미가 없는, 관심이 없는이에요. 이게 흥미가 없는, 관심이 없는 걸 또 뭐라고 그래? 무관심하다라고 그러죠. indifferent이라는 표현과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스포츠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여자는 냉정하고 뭐요? 무관심해 보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째 단어입니다. 이때는 이제 this라는 부정적도를 붙여요. 이 this라는 표현도 역시 부정, 반대, without, 무엇이 없는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interest는 이해관계나 관심의 의미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이다라고 그러죠. 주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익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사심이 없는 무관심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disinterested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disinterested spectator 그러면 객관적인 관람자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여자의 충고는 사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가 되겠죠. 근데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바로 균보 영단어입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꾹.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